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달 말이면 KTX 서대구역이 개통합니다. 제약받던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4차 순환도로가 첫 계획을 수립한 지 35년 만에 이달 말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양어장에 가둬놓고 학대해온 남성이 동물보호단체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쌀쌀한 기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어제보다는 2, 3도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꽃샘추위의 여파로 오늘도 아침까지는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오늘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신경 쓰셔야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 예상되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하늘빛은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7도, 안동 1도, 청송 영하 1도로 조금은 쌀쌀하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구 14도, 안동도 14도, 청송 13도 보이겠고요.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겠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고요. 금요일 오후에서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대구시가 또 한 번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미 출사 의사를 밝힌 홍준표 의원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마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겠다며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저도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어디로요? 대구시장 출마를 대구시장 출마하실 겁니까? 예. 그럼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이제 준비되는 대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미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대구 수성을 지역구의 홍준표 의원과 일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판 겨루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구가 25년간 전국에서 지역 총생산이 꼴찌이고 지역이 쇠퇴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 공천 경쟁은 권영진 현 대구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의원, 이진숙 대전 MBC 사장, 정상환 변호사 등 5명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당과 합당되면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뛰어들 출마 예상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 큰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속속 대구시장 공천 경쟁에 뛰어들면서 대구시장 선거는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한민정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다음 달 말쯤에는 더불어민주당도 대구시장 출마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대구는 최근 2만 4천 명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만 단위에서 천 단위로 주춤한 추세인데요.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31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난 9일 처음 10,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하루 2만 4천 명대까지 치솟았다 닷새째 감소세입니다. 경북도 9,776명이 확진되면서 보름 만에 하루 확진자가 10,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말 동안 검사 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BA2의 확산도 변수입니다. 국내 감염자의 41.4%, 해외 유입 사례의 약 57%가 BA2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전파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서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9로 확진자 1명이 여전히 1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와 고령층의 확진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대구 신규 확진자의 18%가 0세에서 9세 아동이고 10대까지 합하면 32%를 웃돕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도 17%가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째, 예방접종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97% 감소시켜줍니다. 1, 2차 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일주일간 격리가 면제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KTX 고속철도가 그동안은 동대구역에 정차해 공단이 몰려있는 서남부 지역 기업 활동에 제약받고 지역 경제 발전도 불균형이 심했는데요. KTX가 정차하는 서대구역 개통으로 동쪽에 치우쳐 있던 대구 경제 구조를 바꾸고 균형 성장을 이끌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 서구 이현 삼거리 인근의 모습을 드러낸 서대구역. 지금은 KTX가 서지 않고 승강장을 지나치지만 오는 31일부터는 이곳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대구역은 KTX와 SRT 등 고속열차와 대구권 광역열차가 서는 역으로 연면적 8,726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국비 92억 원과 시비 989억 원 등 1,081억 원을 들여 3년 만에 지었습니다. 고속열차를 타려고 동대구역까지 가야 했던 서구와 달서구 주민 등 대구 서남부권 주민 140만 명의 철도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구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서대구 역사가 곧 개통된다니 여기가 좀 많이 낙후됐거든요. 서구가 발전될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서대구역에는 하루에 KTX가 왕복 28번, SRT가 왕복 10번 등 고속열차가 38번 정차합니다. 고속열차가 하루 260번 정차하는 동대구역의 14.6%입니다. 하루 평균 7,000명 정도가 서대구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빼고 고속열차가 도시 안 2개 역에 정차하는 것은 대구가 유일합니다. 대구의 산업단지 중 85%가 서남부 지역에 몰려 있는데요. 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데 서대구역이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와 27년 예정인 대구 산업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연결하는 대구 경북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까지 개통하면 대구 교통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에서 구미에서 다시 경산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가 서대구역에 경유하게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대구역은 경북과 대구를 아우르는 교통 허브 역할까지 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북도민도 역을 이용할 수 있게 북부 정류장에서는 시외버스 13개 가운데 7개 노선이 서대구역을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일부 노선은 서대구 역사 안 정류장에 서도록 했고 일부 노선은 서대구역까지 연장 운행하며 7곡 6번을 새로 만들어 7곡 주민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서대구 역사에서 개통식을 엽니다.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 방향 KTX가 정차하면서 서대구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4차 순환도로도 첫 계획을 수립한 지 35년 만에 이달 말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을 지나는 교통량을 분산해서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대구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4차 순환도로는 대구 7곡에서 달성, 달서 상인과 지산 법무를 거쳐 대구 율하 혁신도시까지
대구 외곽을 크고 둥글게 연결합니다. 상인에서 안심까지 먼저 완공된 29.1km 외에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61.6km 전 구간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4차 순환도로에는 2개 분기점과 8개 나들목이 있는데 이 지점들은 경부고속도로와 중앙,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를 지나는 주요 국도와 연결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4차 순환도로가 개통하며 대구 주요 지점을 오갈 때 주행 거리와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운행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면 환경 오염물질 배출도 저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시내 주요 도로, 특히 상습 정체구역 교통량이 5에서 18% 감소하면서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외곽 부도심 지역 간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대구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성서산업단지 등 서남부권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근 경북지역 공단 간에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개통 후 주요 신설 나들목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통해 교통신호와 차선 조정, 안전시설 재배치 등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4차 순환도로 운행 속도는 시속 80km이며 대구시도를 제외한 민자, 고속도로는 유료 운영되는데 통행료는 이번 주 주중에 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을 수립한 지 35년, 착공한 지 14년 만에 완성된 대구 4차 순환도로는 오는 31일 낮 12시에 정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0대 남성이 포획한 길고양이를 양어장에 가둬놓고 학대하다가 동물보호단체의 추적 끝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포항시에 버려진 양어장. 물이 빠진 양어장에서 고양이들이 뛰어다닙니다. 통덧 주세요, 통덧. 통덧, 노란 통덧. 양어장의 깊이만 3, 4m 이르는데 중간에 발 디딜 곳이 없어 고양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어장 바닥 곳곳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와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고양이들 사체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고양이 사체에서 나온 혈흔이 맞는 걸로 보여요. 이달 초 한 남성이 고양이 10여 마리를 가둬놓고 학대하고 있다는 신고가 동물보호단체에 접수됐습니다. 고양이를 해부하고 빨래방 같은데 고양이를 넣어서 빠뜨려 죽인 것 같은 그런 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올리고. 동물보호단체는 학대 사진이 올라온 SNS 등을 분석해 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29살 정모 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화나서 내팽개치고 바로 바닥에 바로 던졌는데 이렇게 꼬작꼬작 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천벌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씨는 2달 전쯤부터 포획틀로 고양이를 잡기 시작했고 호기심에 학대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사실 제가 호기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경찰은 정 씨를 불러 고양이 살해와 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이전 학대 사건들과의 유사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강원도가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서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와 업체 선정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올해 안에 헬기 제조 업체 선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강원정동의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모프라 불리는 러시아의 대형 헬기 KA-30입니다. 한 번에 3,000리터의 물을 나를 수 있는 기종으로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 주력 헬기로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자체적인 대형 소방 헬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년째 카모프 헬기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형 헬기 도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헬기 구입비의 절반가량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지자체의 소방 헬기를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0년 국비가 반영돼 270억 원의 헬기 한 대 구매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안전기준과 입찰 특혜 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러시아의 대형 헬기가 소방청의 안전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매 절차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 입찰 공고를 내고 미국과 러시아의 기종으로 다시 후보군을 추렸는데 입찰 기준이 미국의 특정 기종에 유리하다며 러시아의 헬기 제조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긴 했지만 입찰 공고 마감일을 넘겨 유찰되면서 강원도는 재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28일 날 거예요. 업체가 한 곳만 응찰을 해갖고 또 입찰 요건이 되지 않거나 이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부정스럽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헬기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헬기 제작 기간이 2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은 이르면 2024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도가 보유한 소방 헬기는 담수량이 1,500리터에 불과한 중형 헬기 2대가 전부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전국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데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목포 MBC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공사장의 안전 실태는 어떨까요? 한창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건물 천장에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동자 대부분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안전불감증이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화나 장갑 등 안전장비를 직접 준비해야 하기도 합니다. 방진 마스크 막 하나에 4,000원, 5,000원 막 이런 거 줘야 되는데 그냥 100원짜리 마스크 주면서 방진 마스크 사인시키고 사진만 그렇게 찍어놓고 50인 미만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회사가 지급해야 될 이런 안전장구, 안전보호구, 기타 안전관리 시스템이 지난해 전남에서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9명. 인구 10,000명당 산재 사망자 비율도 전남은 0.7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남은 전체 사업장 가운데 87%가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 노동계 등은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은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 5월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 운영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2년 가까이 깜깜무소식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자체가 억 단위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람을 위한 다리를 놓았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사업들이 평창군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선출직들이 사업에 관여하고 마을 이장까지 수혜자의 이름을 올려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 MBC 조성식 기자입니다. 평창의 한 농촌마을, 산 아래 밭들 사이로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하천을 가로질러 높이 2.5m, 길이 10m의 작은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해 말 평창군이 농산물 반출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관련 사업에 도비와 군비가 더해져 1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이곳 다리를 이용해 농산물을 운반하는 것은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곳 밭 한 필지가 전부입니다. 말들이 많았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 땅까지 다리를 놔준다는 거는 이상하고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해당 토지의 주인은 다름 아닌 마을 이장 A씨는 지난 2019년 말에 올해 방치돼 산처럼 변한 밭을 매입했고 곧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나무를 베고 흙을 퍼내 땅을 개간했습니다. 뒤에는 산이, 앞에는 소하천이 있는 사실상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공사를 위해 하천에 불법 진입로를 만들어 사용했고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오히려 예산을 들여 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발주처인 면사무소는 해당 사업은 계획에 없었지만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건의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문서로 요청을 하거나 이래서
배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사업비가 배정됐다. 수혜자가 한두 명뿐인 이상한 다리 개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천 건너에 있는 건 3,000평 규모의 밭과 음식점 한 곳뿐입니다. 하지만 길을 내주겠다며 군비 6억 5천만 원을 들여 폭 6m, 길이 30m 규모의 다리를 놨습니다. 물론 교통불편 해소라는 명분은 있지만 그 혜택을 특정인이 독차지하고 결국 나라 돈으로 특정인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식의 예산 집행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대구시 주요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권 시장은 새 시대를 여는 중심에 대구가 있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대구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의안 공약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 도시 조성 등입니다. 권 시장은 또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도 만나 중앙과 지방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도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미 지역의 현안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지사와 구미시장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구미상의가 건의한 내용은 KTX 구미 정차를 비롯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 세율 인하,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지방 우대 투자 보조금 지원 및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등 모두 11건입니다. 구미상의는 구미 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사의 업무를 줄이도록 23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합니다. 도서관 관리와 인력 충원 등 그동안 학교 현장 교사들이 해왔던 각종 행정 업무 등을 지원해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올해는 영천과 성주교육지원청을 단독형으로, 청송과 영양교육지원청을 공동형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내년에는 23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 100곳을 선정해 간편 조리 세트 이른바 밀키트 개발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50% 증가한 5억 원으로 외식업소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기반으로 밀키트를 개발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모든 과정의 상담을 지원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소를 제외하고 대구에 영업 신고를 한 뒤 1년이 지난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지역 외식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차세대 반도체인 와이드 밴드객 관련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포항 나노융합기술원, 경북대 반도체 융합기술원 연구원 3곳과 KEC 등 반도체 재료를 공급하는 지역 업체를 연계합니다. 지역 반도체 기업이 와이드 밴드갭의 8단계 전공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나섭니다. 꽃샘추위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하게 시작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기온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어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7도, 안동 1도, 청송 영하 1도로 조금은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고요. 대구의 기온 14도, 안동도 14도, 청송 13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7도, 영천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4도, 영천 13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5도, 상주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4도, 상주도 1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도, 청송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4도, 청송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르지만 당분간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오후에서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